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니콘의 줌렌즈 3총사 마지막 시간 70-200 f2.8 유니콘 렌즈 요거 해상력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탁부터 설명 없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역시 ISO 12233 차트를 통해서 MTF 50점수 테스트하도록 할게요. 줌렌즈니까 빠르게 결과 보여드리고 한 번에 코멘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0mm 최대 개방, 다음은 4.0, 5.6, 8.0, F11, F16, 마지막 F22. 자, 이것도 한눈에 보시면 이게 중앙부, 주변부인데 일단 줌렌즈 같은 경우는 중앙부는 4,000점 넘기고 주변부는 3,000점을 넘기면은 저는 우수하다고 평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이 렌즈는 중앙부는 가뿐하게 4,000점 넘겨가지고 거의 뭐 5,000점 되려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게 F11까지도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주변부도 최대 개방에서부터 F8까지 3,000점 넘기고 있고요. 그 다음에 F11 같은 경우도 2,671이라 거의 뭐 3,000점에 근접을 했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최대 개방부터 F8까지는 저는 우수하다. 그리고 F11도 상당히 준수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절 구간 들어가서 16, 22인데 22도 뭐 나름 잘 버틴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주변부가 살짝 그 2,000점 부족해가지고 제가 늘 아쉽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은 조금 아쉽다고 평가를 또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도 전반적으로 평가를 내리자면은 이 니콘 유니콘 70-200 f2.8 고급 줌렌즈로서 뭐 부족함 없는 점수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100mm인데요. 마킹은 85mm랑 105mm 되어 있었지만 둘 다 하긴 좀 그렇고, 요 다음이 135mm니까 70mm랑 중간값인 100mm로 했습니다. 먼저 최대 개방 4.0, 5.6, 8.0, F11, F16, 마지막 F22. 자, 다음 100mm인데 이게 중앙부, 주변부죠. 보시면은 70mm랑 그래프가 거의 비슷하긴 한데 약간 앞에서 여기도 좀 손해를 보고 여기도 좀 손해를 보고 그 다음에 뒤에서 좀 더 만회하는 그 점은 모양새입니다. 일단 F11에서도 3,000점 넘겼고요. 아까는 3,000점이 조금 안 됐잖아요. 근데 여기서 3,000점 넘겼고 또 F22에서도 주변부가 2,000점을 넘겼어요. 그리고 점수도 보면은 5.6에서 피크가 오는데 사실 뭐 F4나 5.6이나 8이나 거의 차이를 못 느끼는 수준이기 때문에 피크가 좀 여기서 온다. 아까 70은 올라갔다 내려가서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이었다면 얘는 좀 전통적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부드럽게 떨어지는 그런 모양새다. 얘도 이렇게 가다 좀 일찍 떨어지는 거였다면 여기서 낮게 시작하지만 좀 더 올라가서 더 버티다가 그 다음에 쭉 내려가는, 그리고 여기서도 좀 더 버티는 뭐 그런 모양새다. 뭐가 좋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저는 이제 안정적인 거는 그래프가 요게 좀 안정적으로 보이고 또 F11도 잘 쓸 수 있으니까 뭐 장점이 있겠지만 그래도 F2.8 망원 렌즈들은 그 2.8 요거 최대 개방 쓸 일이 많아서 조금 뭐 70mm 쪽이 좀 더 그래프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만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뭐 장단점이 있는 그 정도라고 보고, 역시나 100mm도 상당히 우수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35mm 최대 개방 4.0, 5.6, 8.0, F11, F16, 마지막 F22. 135mm는 다른 초점거리에 비해서 굉장히 점수가 높게 나오는데 중앙부 시작은 살짝 뭐 그렇게 특출나진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4,000점 넘겼고요. 그 다음에 4에서 피크 치고 5,000점 넘긴 다음에 쭉 떨어집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부드럽게 쭉 떨어지는 게 가장 좋은 이상적인 그래프라고 말씀을 늘 드리거든요. 여기 최대 개방이 살짝 요 정도 좀 부족함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뭐 4,000점 넘기면 잘 체감이 안 되고 그래프 자체는 아주 이상적이고 점수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주변부는 더 좋은데요.
일단 시작이 3,500점대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올라가더니 4,500점을 넘겼어요. 그리고 8에서도 4,500점을 넘겼거든요. 이게 그래가지고 8에서는 오히려 역전이 됐는데 제가 몇 번을 테스트를 해봐도 조금씩 그 차이는 있겠지만은 다 이렇게 여기서 역전이 되더라고요. 여기서 뭐 왔다 갔다 비등비등한데 아무튼 그 다음에 떨어지는 것도 여기서 중앙부 주변부 거의 차이 없게 쓱 떨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2도 2,000점은 넘기고 그래서 뭐 홈잡을 데가 없다. 이게 약간 그 좀 역전되는 게 좀 특이하긴 한데 뭐 그게 차이가 엄청 크진 않으니까 측정 오차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긴 하고 아무튼 약간 여기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역전되는 게 그래도 점수가 굉장히 잘 나와서 이 렌즈가 135mm가 가장 제가 가지고 있는 개체 특성상으로 보면은 가장 훌륭한 초점거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수도 굉장히 훌륭해요. 마지막 200mm 최대 개방 4.0 5.6 8.0 F11 F16 마지막 F22 200mm는 약간 점수가 낮아가지고 135mm는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는데 200mm는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렇게 떨어질 건 아닌 것 같은데 해가지고 200mm는 특히 테스트를 여러 번 했거든요. 근데 뭐 거의 비슷합니다 점수가. 일단은 중앙부 시작이 3,000점 넘겨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3,000점 후반대에서 놀고 4,000점을 넘기진 못해요. 물론 3,000점 후반대를 넘기니까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샤프해 보이고요. 실제로 사용하면서 해상력이 부족하다라는 느낌은 받기 어렵지만 어쨌든 점수상으로 보면 이게 만점에 도달하지 못해가지고 약간 좀 아쉬운 게 있고요. 그 주변부도 2000 후반점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어쨌든 3000점은 거의 넘기거든요. 이게 2000 후반대인데 사실 뭐 3000점이랑 거의 뭐 비등비등 해가지고 나름 뭐 이렇게 뭐 훌륭하다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실제 촬영 결과물로 봤을 때는 이게 뭐 소프트하다 이런 느낌은 들지는 않는데 점수로 보면 약간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내려가면서 22에서는 또 주변부 2000점 깨지기 때문에 여기 좀 아쉽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좀 더 올라와서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돼서 이 약간 뭔가 한 끗이 좀 부족한 느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200mm는 뭐 제가 가지고 있는 개체 특성이 이럴 수 있고 다른 개체는 이러지 않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제가 여러 번 테스트 해봤을 때 거의 비슷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게 측정이 잘못되었을 거라고는 생각이 되어지지 않고 약간 점수가 아쉽게 나왔습니다. 모든 초점거리 한 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은데 전반적으로 점수는 잘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135mm는 중앙부도 훌륭하고요. 주변부가 진짜 대단히 잘 나왔어요. 그래서 이 렌즈 활용하실 때 해상력을 최우선시한다 하면은 135mm 주로 활용하시길 권해드리고 200mm 같은 경우에 보시면 주변부가 특별히 못 나오진 않았거든요. 다만 중앙부가 조금 아쉽다. 네, 누차 설명했다시피 이게 3,000점 후반대를 마킹을 하고 있기 때문에 3,693, 3,600 막 이러잖아요. 이러면은 실제로는 그 촬영된 결과물이 굉장히 샤프해 보여서 눈으로 봤을 때는 부족함을 느끼기 쉽지 않아요. 다만 점수상에서는 조금 아쉽게 나온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대부분은 중앙부 4,000점 넘기고 주변부도 3,000점 다 도달해 있기 때문에 뭐 이 정도면은 준수한 성적을 내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지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구독자분이 이걸로 빌려주신 모든 렌즈들 해상력 테스트를 마쳤는데 생각보다 엄청 오래 걸렸어요. 거의 한 2달 가까이 걸린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오래 끌 생각은 없었는데 제가 요즘에 뭐 본업도 조금 바쁘고 와이프도 곧 출산해야 되다 보니까 집에서 아기도 봐야 되고 뭐 이것저것 살면서 요즘에 제일 바쁘고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이 시간도 지나가겠죠? 이 또한 또 지나가리라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는데 아무튼 제 가끔 테스트 결과가 그 다른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특히 해외 사이트에 있는 결과랑 조금 다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그 당연한 것 같아요. 테스트 방법에 따라서 결과가 조금 바뀔 수 있고 제가 사용하고 있는 차트는 선명도는 그 일반적으로 프린팅된 그 차트들보다 훨씬 높아요. 이게 필름에 직접적으로 이제 각인하는 스타일로 인쇄가 된 거라서 인쇄라기보다는 뭐 좀 그 두꺼운 그 아크릴판 사이에다가 잉크를 넣어서 굉장히 섬세하게 인쇄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크기는 작은데 이게 커버할 수 있는 해상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종이에 인쇄된 것보다는 그래서 좀 더 우수한 테스트를 할 수가 있는데 대신에 크기가 작아요. 크기가 작고 그래서
이 촬영 테스트하는 거리가 가까워지다 보니까 약간 구면 수차라든지 또 뭐 비점 수차 이런 것 때문에 원래 렌즈가 가지는 해상력보다 점수가 좀 안 나오는 부분도 있고, 또 중앙부 같은 부분은 이게 훨씬 더 그 테스트하는 용지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좀 더 세밀하게 좀 더 정밀하게 인쇄가 되다 보니까 중앙부는 점수가 좀 더 높은 경향이 있고요. 근데 제가 이제 지금 테스트 환경에서는 이게 제일 적합하거든요. 왜냐면은 종이에 인쇄된 거를 크게 인화를 해가지고 테스트하려면은 거기에 맞게 적합한 그 라이팅도 해줘야 돼요. 그 큰 종이 막 2m가 넘는 종이를 구석구석 그 고르게 빛을 잘 이렇게 라이팅을 해줘야 또 테스트가 정확하게 나오고, 그리고 또 거리도 상당히 중요한데 좀 멀리 떨어져가지고 촬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가정집에서 그렇게 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뭐 유튜브에서 나오는 수익 가지고 제가 스튜디오를 하나 만드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현실적인 여건상 뭔가 그거는 이제 다른 수익이 있는 케이스, 뭐 홈페이지를 운영해 가지고 광고 수익을 얻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회사에서 뭐 이렇게 한다는 경우는 몰라도, 개인이 그 커다란 종이를 집 안에 설치해서 골고루 라이팅을 해 가지고 정확한 테스트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또 저는 제 테스트 방식 장점도 있는 게 고르게 모든 면에 있어가지고 고르게 라이팅이 백패널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다른 그 비네팅 같은 것도 좀 더 라이팅에 어떤 오류가 없으니까 정확하게 비네팅을 측정할 수 있는 면도 있고 나름의 장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누가 더 우수하다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고, 여러 가지 테스트가 있는 것이고 각자 장단점이 있으니까 보시는 분들이 그거를 이제 종합적으로 보시면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 구독자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긴 하는데, 이 렌즈들 간의 또 개체 차이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여러 개 렌즈를, 같은 렌즈라도 70-200 유니콘 이거 하나면은 이게 하나만 할 게 아니라 뭐 한 두세 개, 막 5개, 10개 막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그것도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있죠. 그래서 약간의 그 정확도가 떨어지는 면은 오차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는 늘 여러분들이 염두하면서 제 영상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길래 그런 점 안내해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이 시리즈를 다 그 가능하게 해주신, 이 렌즈 빌려주신 구독자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재미가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